자, 관광자원 해설론 10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요. 첫 번째에서는 짧은 시간에 일정한 교과 정도 없이 가르치고 책임보다는 융통성이 크다는 얘기했고, 여러 계층이 섞여 있는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로 중장년층이 많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에서 승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하다 맨 끝에 자아실현의 욕구, 그건 결국은 연령대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층들도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관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 찍고 이쁘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포토존 같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찍으면, 어느 시간대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자주 그곳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재미있게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적정한 만큼 자유시간을 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러하나 상황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앞에 융통성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셋째, 학교 선생님의 학급은 대부분 동질하나 관광자원 해설의 단체는 대부분 서로가 잘 모르고 연령, 관심 수준, 직업, 경험 등이 서로 다르다. 앞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동질한 집단이죠. 그런데 관광자원 해설을 듣는 그 팀은 직업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모임에서 하다못해 같은 모임에서 왔다. 저도 동네 모임이 있습니다만, 한 분은 도시공사에 계시고, 한 분은 은행에 계시고, 한 분은 우유 대리점 하시다가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고, 한 분은 대기업에 있는 그 주거래회사에서 근무하시고, 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기에 조금 알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으면 좋으나, 그것도 사실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원 해설을 그 팀을 만나기 전에 가능한 한 그 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 좋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오는 건지, 지역은 어딘지, 또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 구성은, 그런 것들은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런 어려움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계속해서 보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액티브, 활동력이 크구나. 이 아이는 좀 내성적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설명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따로 추가적인 지도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관광자원 해설 모르는 팀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앞분에서도 잘 아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걸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속한 학습. 여기 보면 퀵 스타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그러려면 핵심, 요점, 포인트, 질질 끄는 게 아니고 포인트만 지적을 해주는 게 좋겠죠. 포인트만 지적을 해주는 게. 그래서 1학년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얘기할게요. 석가탑이나 다보탑 얘기할 땐 포인트만 얘기해서, 오늘은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여성들이 많으면, 그것도 편견일 수도 있죠. 남성 여성을 나누면 그것도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도는 없으니까 다보탑의 그 아기자기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석가탑은 직선적이잖아요. 다보탑은 상대적으로 그 강렬함이 적거든요. 석가탑과 비교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심사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 보라고요. 신문 보라고요. 하다못해 MZ세대 나오면 MZ세대가 뭘 얘기하는지, 밀레니엄 Z세대가 내가 밀레니엄 Z세대인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그죠? 뭐 영끌 투자, 뭐 비트코인 나오면 왜 사람들은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도 해보고,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면 신문만 읽어도, 물론 신문을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다 조사하고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차 자료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등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학교 선 5번째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주된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지만 관광자원 해설에서는 교육 위에 방문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등의 기능도 재밌어야 된다고요. 관광은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설을 재밌게 흥미있게 지난주에도 역사를 얘기할 때보다는 정사보다는 야사,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보다는 일연의 삼국유사. 일연의 삼국유사를 보면 설화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평소에 해설을 하려면 역사 같은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또 요즘 추세가 뭐 다이어트다, 뭐 간헐적 단식이다, 뭐 그런 게 나오면 그게 뭔지. 그러면서 그런 데 가서 그런 것과 옛날의 식습관이 지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끌어붙일 수 있는 흥미적인 요소는 다 갖다 끌어붙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4시간째 강의거든요. 좀 전에 자원해설 1차 하기 전에 1학년 개론 2개를 했고,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화요일날까지만 올리면 되는데 화요일날 시험 보고 나선 또 월요일날도 외부 가야 되고 화요일날도 또 외부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랴부랴 와서 한다고 하는데도 연속하니까 힘이 드네요. 조금 이해를 바라고. 그렇다고 욕실에서 수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암만 생각해도 대단해요. 그때 소리 들리게 해놨던 그 대학생도 대단하고. 어쨌든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차원해설은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생각. 자,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앞부분에서 나라 옷 쏘고 누리 옷 쏘고 일론 머스크 얘기하고 하는 거 짧은 수업 시간 같으면 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짧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이 다 자원 해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 그게 우리 사회 전반이 바뀌는 과정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또 얘기를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낸 거니까. 그럼 어차피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그렇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방문하려는 곳에 관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찍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되게. 그래서 가는 고속버스에서 틀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버스는 그걸 틀 수가 있고 어떤 버스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서 관뒀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앞으로의 자동차는 요즘은 운전석이 없는 자동차도 나오거든요. 어차피 자동차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목적지까지는 자동차를 타고 갈 거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의 자동차는 하나의 컨텐츠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면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가려는 곳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틀어줄 수 있는 거는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찍어서 미리 배포할 수도 있죠. 그것과 유튜브와 현장과 연결을 짓는 거죠.
유튜브를 보고 오게끔 만든다면 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요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발표 준비를 하면서 동영상도 찍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연습이에요. 아마 지난 학기인가요? 그 블루라인인가 그 해운대 해변 열차요. 그거 가지고 홍보 동영상 만드는 거 해가지고 올리라고 하고 유튜브 하고 한 교수님이 조금 하시다가 지치셔가지고 하다가 일부만 올리고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나 요새 여러분들 세대는 제가 동아리를 세 개를 만들었군요. 3개 만들었는데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동아리에 제가 매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만들 때는 이렇게 해서 영어 동아리 만들 때도 이렇게 해서 가르쳐 놓고 그러면 이게 후배들한테 좀 전달이 되길 바랐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가르침을 받으면 그걸로 끝.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똑같은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는 가르친다는 그 신념, 좀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연결이 안 돼서 근데 한 교수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세대의 특징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조금은 해보시면,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데 그런 것도 연습은 페이스북 같은 거 올릴 때 사진만 올리지 말고 사진 밑에 한둘 두 줄 그런 거요. 여기도 좀 있거든요. 작년에 썼던 책이거든요. 이게 여행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행의 미래를 읽다가 읽었는데 결국은 이분도 자기 관심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불려나가고 공짜로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칼럼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신문기자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읽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럼 내가 신문기자가 되려는 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갔다 온 걸 올리더라도 딸랑 맛있었당 그것만 올리지 말고 간단하게 그 음식의 유래 그런 것들 한두 줄 써가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지겠죠. 그 좋아요 수를 하는 게 그걸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려는 거예요. 뭔가를 해보려는 거는 시도를 잘 안 하세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4학년 인문관광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learning, L-E-A-R-N-I-N-G, 배우는 거, by doing. 뭔가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팀플레이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파워포인트 하는 능력이 늘어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만 하시면 능력이 안 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시는 거 인스타에 올릴 때도 샵 뭐 그것만 쓰지 말고 조금 그러다고 너무 길면 효과가 없더라고. 요즘은 짧게 해야죠. 틱톡 같은 것도 15초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한두 줄 정도를 쓴다고 그러면 그게 자원 해설사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컨텐츠 존이 된다. 가는 길에 미리 유혹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조금 주는 걸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테 권하는 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처음 시작은 근로자로 시작을 해야죠. 그러나 근로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은 바람직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 저기 자꾸 얼굴에 비쳐서 이것만 내릴게요.
얼굴에 비춰서 했어요. 근로자로 끝내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목별 보면서 앞으로 행복한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됐고요. 그래서 교육이외에 학교 선생님은 교육만 담당하지만 교육위의 방문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미적인 요소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출석을 강요하지만 관광자원 해설 현장에서는 방문자를 잡아둘 수가 없다. 예, 여러분들은 출석에 목을 매는 세대죠. 점수와 연관이 되니까. 근데 관광자원 나의 해설을 듣는 팀은 해설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추세로 보면 현장에서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수준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요즘엔 그닥 신청하고 듣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아요. 왜? 자기의 경험을 비춰볼 때 굳이 그 시간 자체 그 쫓아다니면서 1시간 반, 2시간씩 들으면 지치기만 하더라.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얘기한 것과 또 연관을 지면 재미를 줘야만 그들을 잡아둘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잡아두어야만 내가 끝내는 걸 그들이 아쉬워해야만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나의 가치가 올라가야만 회사 직원이라고 치면 회사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잖아요. 같은 동경 2박 3일 관광상품도 여행박사의 경우 가이드가 A가 가느냐 가이드가 B가 가느냐 거긴 가이드 이름까지 지금 여행박사는 없어요. 팔렸어요. 그 이름을 바꿨어요. 가이드가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모객이 되고 안 되는 경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양 강좌를 똑같은 제목의 강좌를 3명의 교수가 열었는데 어떤 강좌는 폐강이 되고 어떤 강좌는 마감이 되더라. 그런 거죠. 폐강이 되면 더 이상 강의를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둬야 되고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 욕구,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근데 재밌는 건 굳이 니즈 파악 안 해도 되잖아. 나이대별로. 근데 재미를 줄래도 좀 아는 게 있어야죠. 깊이는 없더라도. 오케이.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선생님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평가를 하게 되지만 자원해설의 경우는 방문자들이 평가를 한다. 요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은 여러 가지 뭐 실적 뭐 그런 거 이런 거 해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겠죠.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평가를 하시든지 하겠죠. 근데 해설사의 경우는 누가 평가한다? 방문자들이 평가를 한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평가를 좋게 받으나 나쁘게 받으나 별로 그런 거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툭 만들어 놓고 알아서 운영하시오 하고 다들 돈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설사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댓글. 그래서 해설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된다. 댓글이라는 게 요즘 같아서는 역기능도 있죠. 뭐 배달시켜놓고 말도 안 되는 댓글, 뭐 서비스 안 줬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하는 그런 댓글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제대로 된 그것도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평판이 좋아지면 되죠. 항상 예를 드는 게 그 설민석 씨인가요? 한동안 잘 나갔죠. 그러다가 오버해갖고 자기가 잘 모르는 세계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설하는 바람에 여론에 빗발치는 비난을 받고 하차했죠. 설민석은 최고였어요. 그죠? 1박 2일도 나오고 뭐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요즘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자원해설사 하려고 하다가 한 건데 어떻게 했냐면요. 신문기사를 보죠. 근데 신문기사에 보면 그 지역의 음식을 관한 해설에서 엊그저께 본 거는 뭐하고 뭐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주하고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맥주하고 땅콩을 또 먹어도 안 되고, 근데 뭐하고 할 때 뭘 먹었고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간단한 의학 지식 그런 것들은 다 스크랩을 해요. 원래 옛날에 자원해설 나도 저기 안 교수와 함께하는 교과서에 그 자원해설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딴 걸로 접어서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습관에 대해서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관광하고. 그런데 관광은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기사는 읽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컴퓨터 공학과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학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논문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근데 하루의 일정 부분을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 스크랩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네이버 메모 그런 데다 스크랩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류를 해놓으면 필요할 때 쓸 수가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이 엇갈린다면 어떤 학생들은 책은 꼭 갖고 오래놓고 진도는 안 나간다 뭐 그렇다는 소리 하는 학생들도 있고, 반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잘 이해가 되게 매칭을 시켜주셔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나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1학년 원론, 2학년 1학기 때 자원론까지만 저는 필수 과목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다 선택이에요. 나하고 맞으시는 분들은 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단지 내 스타일이 이렇게 가니까 요 스타일하고 맞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강 신청을 하실 거고, 안 맞는 사람은 수강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러다가 내 수업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폐강이 된다. 그럼 뭐 사표 써야죠.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도 있고, 그리고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바뀌는 걸 보면 재미도 있고, 학생들이 바뀌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그런 자원해설가의 자질 중에 열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 자기 분야에 열정이 있으면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지금 4학년들은 취업을 하면 학교를 안 오고 뭐 시험만 보고 성적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4학년 2학기는. 한 학생이 취업을 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파는, 여성용품들을 파는 거, 뭐 의류도 팔고 다양하게 파나 봐요. 근데 재밌대요. 근데 힘들대요. 그래서 때려칠까 그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걔는 4년 동안 봤으니까 야, 네 성격은 그거 딱 맞는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회사가 어디서 물건을 구매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회사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나와서 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일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왜 지금 젊었을 때 힘들어야 되는데,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흥미를 갖고 와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흥미를 갖는 분야로 가는 게 좋고. 오케이, 옆으로 떠세요. 방문자들이 평가를 한다. 그래서 댓글 관리 같은 것도 잘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출석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졸업생 중에 하나는 가이드 하면서 지금은 CD를 아예 굽지를 않죠. CD를 구워서 이메일로 쏴주기도 하고,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자기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인기 짱이에요. 그 애는 회사를 아예 경영을 하죠. 근데 이번 코로나 때는 지금 거의 개박살 나서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저게 활성화되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자, 그럼 과제를 냅시다. 마지막 걸로 합시다. 선생님은 해당 교육기관이 평가하고 해설사의 경우는 누가 평가한다? 세 글자. 방문자. 이걸로 강광자원 해설 10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